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미니의 전기차 버전, 미니 일렉트릭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미니 하면 역시 저는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전기 버전의 미니를 가지고도 그 이탈리안 잡을 그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니 일렉트릭에는 4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노멀에 해당되는 미드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과 그린 플러스, 그러니까 전력을 좀 더 아끼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린 플러스 모드까지 가게 되면은요, 공조장치라든지 뭔가 전기를 많이 먹는 이 차 안에 있는 컴포넌트의 사용을 거의 최대한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심지어 주행 최고 속도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이 차의 배터리는 100% 완충 상태. 저는 오늘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전비를 내면서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이탈리안 잡의 모드처럼 이 차를 가장 가혹하게 주행 가는 거리를 가장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떨어뜨렸을 때 진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회생 제동 단계는 바로 시동 버튼 왼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이와 로우 중에서 2단계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회생 제동 단계도 약하게 놓고 쓰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이 차를 가장 많이 방전시키는 게 제 목표니까요. 일단 어색합니다. 왜냐면 미니 하면은 뭔가 작지만 방방거리고 약간 좀 요란스러움을 풍겨내는 그러한 엔진의 존재가 이 주행의 재미와 감각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너무 조용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시내 구간에서 적당히 속도를 붙이면서 가속을 할 때에도 기존의 미니보다 훨씬 조용하기 때문에 뭔가 고급차에 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자, 원래 그 RPM 미터가 있던 왼쪽에 디지털인 듯 디지털 아닌 저 아날로그 바늘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출력과 충전량을 보여주는 게이지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전기차가 그러하듯 얼만큼 내가 방전을 시키고 얼만큼 내가 충전을 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이탈리안 잡을 보면 주인공들이 금괴를 털러 가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을 하는 것, 자동차를 튜닝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죠? 이 뒤쪽에다가 금괴를 무겁게 실었을 때 뒤쪽에 차의 하중이 처지는 걸 감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의 보강과 차대의 보강을 하는 작업이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어떨까요? 자, 이 차는 이미 그런 튜닝 작업을 다 공장에서 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실려져 있는 이 32.8kWh의 배터리가 바로 이 센터 부분과 뒤쪽에 있는 좌석 아래쪽 바닥으로 T자 형태로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늘어나 있는 배터리에 해당되는 만큼 이 서스펜션, 특히 후륜 서스펜션에 대한 강화 작업, 그리고 또 차대 보강 작업 등이 미리 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기존의 미니와는 다르게 이미 거의 앞과 뒤에 50대 50의 무게 배분, 그리고 좀 더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리어 서스펜션의 준비가 다 끝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냥 금괴를 싣고 달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체 감각은 적당히 단단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은 일단 1차 초기 임팩트는 그래도 꽤 묵직한 느낌으로 들어 올리게 돼요. 하지만 이후에 수평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미니 일렉트릭의 그 트렁크 공간, 그러니까 금괴를 우리가 싣고 도망가야 될 때 그 수납 공간도 사실상 기존의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던 미니들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배터리팩이 트렁크 공간을 전혀 침범하지 않고 트렁크 용량은 기존 미니들과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2열을 접었을 때 확장되는 공간 역시도 동일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안 잡 영화에서 보면 미니들이 세대가 막 오밀조밀 붙어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계단을 타고 무임승차를 하러 막 내려가죠. 우당탕탕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런 장면들 이 차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훨씬 더
깔끔하게 모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미니들만 하더라도 앞쪽에 완전 프론트 헤비한 하중 분배를 가지고 있었던 모델들이어서 그 영화 아마 디테일하게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단이 다 끝나고 평지로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진짜 앞쪽에 범퍼 턱이 진짜 아주 심하게 꽝 땅을 찍는 이러한 모습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차는 오히려 그 차량들보다 하중 분배가 더 균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에 달달달달 떨면서 내려갈 때 전 후륜의 서스펜션이 균등하게 그 충격들을 받아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배터리 모델들, 전기 모델들이라고 한다면은 더 나은 승차감으로 계단을 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탈리안 잡 영화에서 미니의 활약상 중에 대표적인 명장면 바로 이겁니다. 그 댐 같은 데를 오르내리락 하면서 막 이게 약간 개미가 언덕을 넘어가는 것처럼 오밀조밀하게 그 굴곡진 도로들을 잘 타고 넘는 것. 사실 그거는 미니가 가지고 있는 짧은 오버행 덕분에 그리고 또 짧은 휠베이스 때문에 이 브레이크 오버 앵글이 좋기 때문에 배가 닿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잘 보여줬는데요. 이번 전기 미니 역시 충분히 가능하죠. 기존 미니와 동일한 폼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회전 구간에서의 이 출력, 토크가 실제로 꽤 높기 때문에 그런 가파른 언덕길에서 낮은 속도로 가속을 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조건들은 오히려 기존의 엔진 미니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장점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이탈리안 잡에서처럼 아주 좁디 좁은 골목길 사이를 마구 휘젓고 다닐 수 있느냐? 역시 가능합니다. 기존의 엔진과 동일한 차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 버전이라고 해서 외관상으로 뭐가 더 커지거나 한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오밀조밀한 골목길 사이를 누비고 다닐 때에도 목격자들이 많아진다라는 단점만 빼면은 이런 좁은 도로에서의 기동성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지금 발견한 게 사람들이 안 비켜줍니다. 네, 이게 막 영화에서는 이 차가 오면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막 이렇게 옆으로 뛰어가고 도망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차는 지금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잘 안 비켜주네요. 아무래도 도주 경로를 짤 때 이렇게 인파가 많은 골목길은 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로 바뀌었고 무게 배분 자체도 기존의 엔진 방식의 미니보다는 뒤쪽으로 하중을 더 많이 보내줍니다. 거의 50대 50에 가까운 전후 무게 밸런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코너를 향해서 턴이 날 때의 감각적인 느낌은 오히려 엔진 방식의 미니보다 더 휠베이스가 짧아져 있는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초기 가속 페달 반응은 미드 모드나 그린 모드에서는 기존 미니보다 훨씬 더 둔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포츠 모드를 일단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존의 미니가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영역의 반응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실히 무게가 가볍다라는 이점은 가속, 감속, 그리고 선회, 이 모든 자동차의 세 가지의 입체적인 방향의 움직임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 차량을 타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바로 타이어였어요.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개발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무거운 하중을 부담해야 되고 또 동시에 훨씬 강력한 트랙션, 토크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타이어에게 요구됐던 어떤 설계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 미니에는 사실 그동안의 그 전기차가 보여줬었던 그런 어떤 무게 증대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 특별히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된 타이어가 아닌 피어렐리 친투라토 P7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폭도 그렇게 무리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205mm, 그냥 미니가 즐겨 쓰는 17인치의 205 규격입니다. 이 차의 휠 디자인은 영국의 그 벽에 전기 콘센트 모양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세 개의 핀으로 이렇게 꼽는 그 전기 콘센트가 꽂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기 때문에 뭔가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를 살짝 녹여낸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 이탈리안 잡에서 또 미니가 가장 많이 보였던 장면이 바로 이 핸드브레이크 턴이잖아요. 진짜 유감스럽게도 이 미니 일렉트릭 모델은 핸드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네, 이번 세대 미니는 전부 다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하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비상시에는 이 브레이크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는 계신가요? 주행 중에 뭐 진짜 브레이크가 파손됐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비상 제동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 이걸 당기면 홀드하고 있으면 뒷바퀴에 이 주차 브레이크가 강하게 잠기면서 차를 멈춰주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스핀턴을 여전히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서울 도심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탈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미니를 타고 있는데, 정말 하루 종일 도심 안에서만 이동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배터리 효율, 그래도 한 2-3일에 한 번 정도씩만 충전을 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차 오너들이 그렇겠지만 거의 매일 일단 집에 들어가면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는 전기를 물리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짧은 배터리 팩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팩이 작다라는 것의 장점은 완충하는 데 걸리는 충전 시간이 또 짧아진다라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됩니다. 400V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속 충전기에 물린다면 거의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30분대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배터리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 일렉트릭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부분이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올리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일정량 깎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니는 미드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주행 가는 거리가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 똑같이 미드에서도 92, 스포츠에서도 92. 그럼 스포츠 모드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그치? 분명히 이 스로틀 페달의 반응성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미드는 꽤나 묵직하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스포츠는 기존의 미니 쿠퍼 S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차를 움찔움찔 튀어나갈 것처럼 만드는 그 정도의 어떤 추진력을 보여주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동일하대요. 왠지 스포츠 모드가 공짜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미니 일렉트릭을 타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스위치인데요. 이게 쓰기 편하게 별도로 바로 시동 스위치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좋았는데, 이걸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그냥 높은 회생제동, 원 페달이 가능한 높은 회생제동과 그리고 낮은 회생제동,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오렌지색 불이 들어오면 낮은 회생제동인데, 여기에 아예 회생제동을 없이 그냥 가속 페달 뗐을 때 코스팅 모드로 쭉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는 모드까지 하나 더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대한 가혹 조건으로 타도 배터리는 120km 이상을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거의 90% 이상을 탔고요. 배터리는 정확히 35%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주행한 거리는 43km 주행을 했습니다. 전비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요, 전력 소비가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지금 100km 가는데 26.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킬로미터가 아니고 킬로와트 아워당 주행거리로 다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약 3.83km per 킬로와트 아워의 전비를 보여줬습니다. 도심에서 스포츠 모드 위주로 정말 풀스로틀만 해대면서 밟은 전비 치고는 생각보다 꽤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미니 일렉트릭, 아마 다음번 이탈리안 잡 영화 시리즈가 또 나온다면 그때는 아마도 저 전기차 버전의 미니가 주인공으로 등장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퍼포먼스적으로는 기존의 엔진 미니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아주 충만한 주행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여전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생각의 방식을 좀 바꾸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미니들도 작은 연료 탱크 때문에 도심 기준을 탄다고 해도 보통 4-5일에 한 번쯤은 주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차 저처럼 스포티하게 타도 하루에 40km 정도 주행한다면 3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는 인터벌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번외로 이제 이 차가 그린 플러스로 좀 알뜰하게 타는 에코모드 탔을 때는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타봤는데요. 이것도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수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압구정동까지 지금 한 20분, 25분? 네, 20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킬로와트 아워당 7.5, 7.4 정도의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가 65%인데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네,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 정확히 65%였을 때 아마 80 초반대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거의 한 1.2배, 1.25배 정도 되는 주행 가는 거리로 올라가게 된 거죠. 어떻게 운전하든지 간에 최악의 경우에는 한 120km, 그리고 잘 타게 되면은 아마 한 번 완충으로 200km 이상 도심에서 주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일에 한 번 충전이거나 뭐 아니면 정말 잘 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을 다 커버하고 주말에 한 번 정도 충전하는 패턴으로도 이 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